우리 무효 취소죠? 네. 자, 우리가 지금 무효 취소 교재로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무효 취소. 이제 아마 한 20페이지, 우리 교재가 지금 제가 보니까요, 한 105페이지 정도 민총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무효가 뭐냐라는 것이죠. 일단은 거기에 처음부터 한마디로 무효는 그 법령의 성립이죠. 처음 성립할 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문제는 이제 무효가 그 일부 무효가 되느냐의 문제가 이제 137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가 일부가 무효일 때는 전부가 무효다. 우리 법은요, 일부가 무효일 때는요, 전부가 무효야. 그죠? 무효다. 그래서, 다만 이제 예외가 있죠. 예외가.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때 이건 이제 그 사람의 의사죠. 의사. 민법은 일부 무효는 뭐죠? 전부에 대한 무효다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거 민법이고 약관법을 배우는데요. 약관법에서는요, 약관은 일부 무효는 그것만 무효야. 안 그러면 약관은 다 무효니까, 약관은 약간 달라요. 그거 다 보시고.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무효와 취소를 배우는데, 우리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있고 일부 무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취소란 말은 조문에 없어요. 일부 취소는 조문은 없습니다.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규정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무효는 채권이 성립을 하고 그죠 나중에 무효가 되는데. 자, 성립을 한 다음에 그것이 유효냐 무효를 따지게 되는데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런데 무효가 이게 유동적 무효도 있다. 예컨대 뭐죠? 그 유명한 우리가 그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보자. 그죠? 예컨대 지금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예전엔 땅값이 오를 때 일단 그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땅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그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땅을 살 때는 적어도 그 지역의 원주민이라고 요건이 있었습니다.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는요,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해요. 자,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이 조문은 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그 계약하기 전에 뭐죠? 미리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허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계약은 없어요. 계약은 없고 미리 허가 받아가지고 허가 받은 사람이 계약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실상은 A하고 B가 계약을 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거지. 그죠? 조건부로. 그죠? 그래서 허가를 못 받으면 무효가 되고 허가 받으면 계약하는 걸로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계약하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가 아직 허가를 받지 않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계약을 했어요.
예컨대 이건 2012년에 했어. 지금까지 허가 못 받고 있어, 3년 동안. 그럼 만약에 이때 계약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허가 받으면요. 허가 받으면 그 계약은 유효하죠? 그러면 이 허가 받지 않고 있는 동안에 3년. 보통 허가 받지 않고 있는 3년 동안은 이제 불안하니까 보통, 그때는 뭐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해놔요. 그죠? 저당권을. 그럼 이 허가 받지 않고 있는 동안에 3년 동안은 이게 뭐냐? 그거는 무효다. 왜? 허가 받고 해야 되니까 그 계약은 무효야. 둘이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효는 법률상 무효야. 무효였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유동적 계속 무효로 남아있다가 허가 받는 순간에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허가를 못 받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이게 근데 확정적이 전이니까 다 이건 유동적이다 지금 무효인지 다른 상황이야. 근데 무효는 무효지. 그래서 그 우리가 이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은 그런 단계 전의 계약은 다 유동적 무효인데 따라서 거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어떤 규제구역 내에서 토지의 거래에 대한 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적 효력이 없어요. 그죠?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적으로 야 뭐 등기해줘 뭐 해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채권적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이행 청구를 할 수 없어요. 또 중도금 줘, 잔금 줘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없지만 둘이서 계약을 또 해. 땅값이 오르니까 그죠? 합니다. 그렇지만 예컨대 만약에 지금 2013년도 5월 7일 날 계약을 하고 그죠? AB 간에 그리고 이 지역에 토지고 허가 맡기로 했어요. 그리고 8월 7일 날 가서 중도금을 주기로 했어요. 중도금 1차 중도금을 갖다가 1억 9월 7일 날 2차 중도금은 2억 해서 적어도 계약금 1억 해가지고 1억 해서 4억을 주렸어요. 4억을. 그런데 이 A가 있고 B가 이제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이 계약금만 주고 지금 이제 10월달인데 중도금과 잔금을 중도금 1차, 2차 다 안 줘. 그러면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한테 소장을 낼 수 있어요? 소장을 낼 수 없다는 거야. 아직 지금 계약은 니네끼리 계약이지만 법에서 계약하게 전화가 들어갔으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계약은 그냥 꽝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중도금을 안 줘도요, A는 B에 대해서 소장을 낼 수가 없어. 그죠? 권리가 없어. 그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안 되는 거 볼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네가 잔금을 안 냈다, 중도금 안 냈으니까 해제할래. 해제가 돼야 안 돼요. 해제가 안 돼요. 해제가 안 되는 거야. 또, 그 매매계약이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계약 시에 준 1억. 자, 1억에 대해서 부당이득 내놔.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뭔가 하여튼 이 관청에서 뭐 허가 불허가 나와야지 뭐 서로 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그냥 가지고 서로 있어.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건 돼. 이거는 일단 매매계약이 됐다면은 당연히 뭐죠? 그 매매계약으로서의 협력의 의무, 어떤 협력 의무는 있어. 뭐가 있을까요? 협력 의무가. 이거죠. 자기가 1억 보세요. 자, 1억 줬어요. 그러면 1억을 받았으면, 그죠? 1억을 받았으면 이 공동신청으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얘가 안 하고 있어. 왜 안 하냐 봤더니 땅값이 따블 올랐어. 그러니까 안 하죠, 옛날엔. 안 해. 와, 파고 나니까 계약 확 오른 거야. 그죠? 막 고민이 되는 거야, 고민이. 근데 오른 게 1억밖에 안 올랐어. 그러니까 1억 더 오르면 내가 계약을 깰 것이고. 이런. 그래서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적어도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협력할 의무는 있는 거죠. 안 하면요. 안 하면 소장 낼 수 있죠. 이건 소장 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가능해서
토지거래에 협력할 의무, 즉 이번에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우리가 협력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 허가 신청 전에 철회를 했을 때 손해배상의 약정. 그렇죠. 네가 토지거래 허가를 안 했을 때 손해배상 약정할 수 있죠. 그건 할 수 있죠. 자, 여튼 다음 페이지에 토지거래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만약에 요즘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많이 해제됩니다. 해제가 되면요, 확정적인 유효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 3번에 일단 허가받으면요, 허가받으면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그리고 불허가 되면요, 불허가 되면 무효가 되고요. 그죠? 따라서 맨 밑에 일단 허가받으면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기 때문에 허가 후에 다시 새로운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3번에 자, 무효인 행위의 추인. 우리가 이제 아까 대리권이 없는 행위도 본인이 추인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는요, 무효인 행위를 마음대로 추인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 우리가 무효인 행위는 추인을 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효라는 것을 알고 추인했다면은 그것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시험에서 무권대리 추인하고요, 무효인 추인이 같이 나와요. 헷갈리게. 그래서 일단 아까 뭐죠? 무권대리 추인은 자, 아까 그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이에요. 그래서 갑을인데 본인이 A1의 행위를 이때 계약했어요. 계약을. 근데 장인이 고민했어. 6개월 지나서 그때 가서 A 추인해. 그러면 처음부터 뭐죠?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그죠? 그런데 자, 무효인 행위의 추인이야. 무효인 행위의 추인. 자, 이건 뭐냐면요. 야, 이건 이제 우리가 자, 통정의사 표시야. 자, 통정의사 표시는 A와 B하고 둘 다 이게 이제 예컨대 이것은 뭐 2014년 5월달, 2014년 5월이야. 그죠? 그럼 이때 가서 6월달에 가서 자, 추인 무효죠? 무효지만 추인해. 그러면 이때부터 아니고 추인한 날, 이때부터 새로운 계약을 한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권대리 추인은 원래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됩니다. 되는데 소급화 있지만 이 무효인 행위 추인은 같은 무시지만 아예 무효인 행위 추인은 원래 안 되지만 만약에 하기로 한다면 그때부터 장래적으로 새로운 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공부를 사실 처음 하시는 분이 사실 제일 낫고요. 제가 볼 때는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더 정열도 있고 열정이 있고요. 오히려 공부가 몇 년 되신 분들은 좀 떨어지는데 특히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자꾸 또 보고 싶습니다. 물론 시험장에 가면은 100% 기본적인 게 틀려가지고 막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봤는데 실상 공부하다 보면요, 기본적인 거를 공부하기 싫어. 왜냐면 다 이제 봤던 거거든. 이런 거 뭐하러 하냐. 근데 이거 틀리면 또 창피하긴 해.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틀려서 창피한 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틀리면 정말 어려워서 못 틀리는 거, 그런 거 틀리면 괜찮은데 틀려서 창피한 거는 공부하셔야 돼요. 그죠? 자, 볼까요? 자, 그 3번입니다. 75페이지에. 자, 무효인의 추인에 대해서는 신분행위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면 우리가 원래 무효인 행위에 대한 추인인데, 자, 혼인이 무효입니다. 자, 혼인의 무효에 대해서 추인하실 때, 자, 혼인은 소급했습니다. 혼인은 소급해 있어. 왜 보세요? 우리가 A, B 간의 혼인이 무효예요.
한마디로 혼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혼인에는 혼인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돼, 부부가. 그럼 남자 여자가 혼인 신고를 남자가 했어, 몰래. 그죠? 근데 여자가 나중에 가서 추인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혼인은 신분이에요. 그런데 혼인은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12년도에 혼인했어. 지금 2015년, 15년이에요. 7월 말일이야. 그죠? 그러면, 근데 그 사이에 아이가 나타났어. 갑이. 아이가 있어. 지금 몇 살이야?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게 무효인 혼인을 갖다가 지금 추인해. 그러면 이때부터 새롭게 보면요. 얘는 그냥 혼인 외자가 되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처음부터, 이때는 예외로 무효인 행위 혼인은 처음부터 이뤄봐가지고 얘는 혼인 중에 자가 되는 거야. 혼인 중에 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면 혼인 외자라면요. 이건 인지를 해야 돼 또.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라기 때문에, 자, 결론. 일단 무효행위 추인은 장래오거나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추인할 때는 그 새로운 범위를 보게 되는데, 주로 가장매매에 대해서, 즉, 통정매매일 때, 그 무효인 매매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무효행위 추인은 장래오고 소유표가 없는 데 대해서 앞서 배웠던 무권대리 추인은 소유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비슷한 게, 우리가 어저께 봤죠? 채무 인수를 할 때 채권자가 채무 인수에 대해서 승낙합니다. 승낙하게 되면 이 채무 인수는 우리가 인수한 때부터 소급해서 이렇게 생깁니다. 이건 아니니까.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1번. 자, 소유자가 자, 20년 동안 그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제3자한테 제3자하고 통보해서 소유권 등기를 팔았습니다. 그것은 원인 무효이고, 이런 원인 무효는 원칙적으로 뭐죠? 추인을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사망. 우리가 이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해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이러한 그 생명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피보험자한테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보험 계약을 추인을 해도 계속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보험 사고 때문에 보통 사망보험이라고 하죠.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피보험자 죽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동의 받게 되는데 동의 안 받으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추인해도 무효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험 들어야 돼. 보험 다시 들어야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비슷한 게 뭐죠? 자, 그럼 우리가 무권 대리의 추인이 있고요. 무효인 추인이 있어. 나 조문에 있었으니까.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같은 무식기 3개 나와요. 이번에는 무권리자의 추인이 있대. 무권리자의 추인. 이거는 판례에서 인정돼. 그죠? 무권리자의 추인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그럼 이제, 보세요. 판례에 있습니다. 자, 권리가 없는 사람이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때 권리자가 후일에 그걸 추인함으로써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어. 근데 이때 추인은 똑같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그 무권리자나 상대방 어느 쪽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그 처분행위로 얻은 이득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죠? 권리자가 무권리자에게 할 수 있다. 또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또는 자기 권리로 처분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원래 갑일 건데 자 여기에 있는 Y라는 사람이 보세요. 지금 원래 보세요. 무권 대리는 뭐냐? 무권 대리는 A가 갑의 대리인으로 한 거예요. 갑의 대리인 A라고 써서 팔아먹었는데 추인을 한 거야.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Y 이름을 한 거야. Y 이름으로. 지 이름으로. 이 땅이 내 거야 라는 거야. 내 거. 내 거라고 팔았어. 계약을 했어. 그죠? 그러면 이거는 황당하잖아. 근데 보니까 어차피 갑이 그 땅을 팔려고 했어. 팔려고 했었어. 근데 어떻게 참 저놈은 나는 그게 안 팔렸는데 얘는 참 어떻게 팔아먹더라고 그렇게. 그러면 이때 그러면 어차피 계약했으니까 얘가 그냥 인정하자 거야. 인정하면 계약은 유효하다. 그런 얘기예요. 본인 인정하는데 그래서 이런 황당한처럼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얘기죠.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이게 중개사가 팔아먹었다고 보세요. 그럼 보세요. 그럼 자기는 원래는 옛날에 원래는 자기는 이걸 2억에 팔았어. 2억에. 근데 얘는 어떻게 보죠? 얘는 이걸 3억에 팔았어. 3억에. 그럴 수 있죠? 얘는 그냥 뻥쳐 먹어. 그러면 이때 얘가 그랬지. 야, 그러면 나도 2억 줄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걸 2억을 달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 달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달랠 수 있다. 부당해도. 하여튼 그런 것도 팔라 있구나.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건요. 뭔가 우리가 살면서 뭔가 이게 억울하잖아요. 뭔가 자기 의사와 달리 이게 억울해지면요. 그 싸우지 마시고 나한테 이익이 되냐 보셔야 돼. 싸울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 그죠? 싸우긴 못 싸워. 봐가지고 가만히 있겠다. 화를 내지 말고. 왜냐면 화를 내버리면 이게 계약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화를 내면 계약이 다 깨져버려. 뭐 다 그래 똑같이. 뭐 사과하라. 다 그러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 내가 마음은 하고 싶었지만 화가 나서 안 돼. 끝까지 안 돼, 자기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이거 계약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는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이게 합당하면 자기가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 1번에, 우리가 이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채권 양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양도금지 태약에 대해 보세요. 양도금지 태약에 위반해서 양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양수인은 악이나 중과실이 있어서 양도가 무효입니다. 네, 그때 채무자가 나중에 그 양도에 대해서 승낙했을 때도 그것도 무효로 볼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 이제 뭐 이게 이 책이 좀 우리가 지금 70페이지 됐는데 실제로 아마 거의 교장이 500페이지 나오겠죠 진도가. 우리가 책이 얇다고 뭐 공부가 얇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일단 이렇습니다. 우리가 A하고 B가 A가 B에 대해서 공사대금 주로 공사대금이 많죠. 자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러면 그때 보통 그 도급계약서 쓸 때 보통 그 계약서 안에 대부분요 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랍니다. 왜냐하면 이걸 양도하면 피곤하잖아요. 이걸 보세요. 이걸 만약에 이 채권을 얘가 이 공사대금 채권인데 이 건물을 완성해서 하던 돈이 2억이에요. 근데 이거를 A가 만약에 A1, A2, A3 이렇게 다 양도하면요. 양수인이 별로 다 했을 거 아니야. 들어오는 놈도 있고, 괜히 와서 들어오는 놈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런 거, 대부분 다 계약서에 들어있어. 이 계약에 대한 대금은 양도금지, 양도할 수 없다는 양도금지 약정이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통 들어있어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렇더라도 양도도 합니다. 그죠? 왜냐면 얘도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안 주면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얘가 K1한테 양도했어요. 자 그러면요 이 양도 금지 약정은요 양도 금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양수인이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야 나는 얘가 달라 그러니까 그래요. 얘가 할 말이 야 이건 양도 금지야. 그랬더니 얘가 뭐랍니까? 양도 금지 난 몰랐어. 그러면 돼요. 그렇죠? 아니 우리 법은요 둘 사이에 있는 제3자는 모르면 돼. 보고 돼. 그죠? 야 니네끼리 양도 금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일단 난 양도 받았으니까 돈 줘. 안 주면 가압류 칠 거야. 이렇게. 그죠? 끝입니다. 가압류 쳐요. 그럼 어차피 얘는요 어차피 줄 게 있으니까 또 줘야 돼. 그래서 따라서 이때 양수인이 선이고 중과실이 없으면요. 중과실이 없으면은 이 양도는 유효해요. 그죠? 그래서 양도금지 약정도 유효해. 근데 보니까 제가 처음 그 개업할 때요. 그 가압류를 했는데요. 보세요. 상대방이 가압류를 했는데 웃겼어요. 아니 가압류를 했는데 가압류 할 때 보세요. 이 둘 사이의 계약서를 가지고 가압류를 할 거 아니에요? 다 썼는데 보니까 여기에 그 양도금지 약정서가 있어요. 그러면 가압류할 때 이 양도금지 약정서를 갖다가 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가지고 제가 알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쓰지 않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법무사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서툴러 가지고 얘한테 양도했습니다라는 그죠? 내용 증명을 달라고 청구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친절하게 이 A, B 간에 계약했던 도급 계약서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양도금지 약정을 지우고 보내야 되는데 같이 보내는 경우가 또 있어. 같이 보내면 얘한테 뭐죠? 너가 알았잖아. 그러면 한 말이 없어요. 야, 네가 보낸 그 돈 달라는 거에는 우리끼리 양도금지 약정이 써 있잖아. 아는 거죠? 그럼 갑자기 한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해야죠. 이게 법이 참 중요해,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악이기 때문에 얘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야? 그럼 이렇게 이런 양도금지 약정에 대해서 제가 알았으니까 이 양도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돼요. 그런데 이 계약이 무효라도 자 보세요. 무효인 행위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얘를 잘 달래면 또 추인할 수 있잖아. 항상 우리가 무효인 행위지만 얘를 또 잘 달래면 추인할 수 있어. 그죠? 그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도 추인하면 어떤 약하게요. 유효하죠. 네. 볼까요? 보세요, 언제라. 다시 한번 양도금지 약정에 위반해서 양도하던 양수인이 악이거나 중과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도는 무효입니다. 줄보세요. 양도는 무효야. 무효인데 그 채무자가 나중에 사후에 승낙해줘. 땡큐죠? 그러면 그때 사후 승낙은 양도 행위에 대해서 소급해서 유효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장내원인데 채권 양도 계약에 대한 무효에 대한 승낙은 소급해서 유효하다 그래요. 죽으세요. 소급해서. 그 얘기는 채무자의 사후 승낙은 무효인 양도행위의 주인이고 이때 그러면 유효합니까? 문제에 대해서 이때는 추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승낙 시부터 유효하다 그런 얘기네요. 판례. 그래서 거기에 소급해서 유효하다에다 가로 열고 X 치세요. X 치시고 우리가 승낙 시부터 유효하다 판례.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효 등기의 유형이라고 있습니다. 자,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합의하거나 추인할 수 있죠. 주로 이제 이거죠. 보통 우리가 A, B 간에 우리가 A, B 간에 과거에 그 2013년도에 저당권 등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돈을 다 갚았어. 근데 말소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2015년에 돈 빌릴 때 이 저당권 등기를 다시 써먹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무효인 등기의 유형이죠.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무효인 등기를 써먹자. 옛날에 때 저작권 써먹자 해가지고 이것은 묵시적으로 됩니다. 근데 이때 묵시적인 합의란 것은 추인인데 결국엔 이 무효인 등기를 알면서 예컨대 장기간 이의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 것만 부족하고 항상 무효는 알면서 우리가 그리고 기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알면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알면서 추인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환. 4번에. 자, 이제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은요. 자, 13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그 조문 보실까요? 자, 우리가 A라는 그 무효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무효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합니다. 그리고 또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였을 거라고 의혹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갖자. 자, 우리가 A하고 B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KY라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건 무효야. 그런데 K2로서의 계약은 맞아요. 그러면 둘이 합의했다면 뭐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하자. 인정하자 얘기죠. 그래서 이게 요거 다른 법률행위고 얘는 무효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실상은 무효인 행위를 했는데 다른 법률로 바뀐 거죠. 우리는 무효 행위의 전환입니다. 무효를 유효로 바꿀 수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보세요. 1번. 무효행위 전환은 일단 성립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은 무효행위 전환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판례는 그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무효인 가등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약정은 우리가 속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로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우리가 4번이죠. 4번. 그죠? 4번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입양이라는 거를 이제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아이를 갖다 키울 때 입양이라고 신고하지 않고 더 합니까? 그냥 출생 신고를 해요.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린애를 데려왔는데 이제 2살짜리야. 그러면 걔가 입양을 신고하면 입양이라는 말이 계속 평생 따라다니니까 걔를 그냥 A, B가 낳지 않았지만 얘를 출생 신고라고 하는 거야. 난 것처럼. 그죠? 특히 옛날에는 또 병원에 낳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병원이 아니니까. 그러면 요 KY라는 얘를 자기가 친생자처럼 신고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게 드러났어. 그러면 그거를 그냥 입양한 걸로 보자 이거지. 어차피 한 거니까, 그죠? 이 사람이 둘 다 이거 아니에요. 이 K1 출생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무효지만 입양 신고는 이걸로는 둘이 하고 싶어. 그럼 이걸로 보자는 거지. 뭐. 그리고 또 이거는 2009년에 했어. 지금 2015년에 다시 그러면 이때부터 입양이냐? 그러면 이때부터 그 전에는 뭐 그냥 길도 아무도 갔다 아니야? 그럼 이때는 처음부터 소급표를 인정하자. 그래서 출생 신고를 입양 신고를 했다면 그냥 보고 이때는 처음부터 2009년부터 입양을 한 걸로 봐야지. 그럼 지금부터 하면 그럼 그 애는 뭐야? 이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냐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시험에서는 출생 신고와 입양할 때는 뭐예요? 그거는 무효행위 전환이구나. 이렇게 캐치하셔야 되죠. 보겠습니다. 4번에 우리가 그 친생자 출생 신고 당시에 입양의 요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입양 신고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효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입양이라는 요건을 가졌다면 결국에 과거의 무효인 친생자에 대한 출생 신고는
소급해서 입양의 신고로서 했다. 그래서 이거는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4월 신고는 어떠냐? 자, 이건 보세요. 입양의 의사로서 그 출생 신고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입양은 옛날에 그 이스만 때도 그 아들 입양했지 않습니까? 입양은 자기보다 나이가 같은 사람을 할 수 있을까요? 입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안 돼. 근데 이제 헷갈려가지고 옛날에는 많아요. 왜냐? 옛날에는 그 확률이 있어가지고, 나보다 나이 먹어도 나보다 세대가, 그죠? 족보에는 아래야.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 먹은 사람을 갖다가 내가 입양해. 왜? 손죽벌이니까. 근데 그건 우리 족보 얘기지, 법은 안 맞아. 법은 안 맞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그죠? 그 출생신고를 했는데, 입양을 보아야 되는데, 이게 입양에 대한 요건이 돼야지 전환이지, 입양에 대한 요건이 안 되면 전환이 안 되잖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후추인. 자, 허위에 대한 출생신고를 했는데, 입양 당시에 실질 요건이 안 맞아. 그러니까 입양의 신고가 안 돼. 여기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입양에 대해서 나중에 추인했을 때, 그때는 소급표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양신자로서의 신분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효인 출생신고로서 소급해서 입양 신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급표가 있지만 처음부터 이 당시에 봤을 때 입양 신고의 요건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4번과 5번에 대한 것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우리가 매매계약이, 잘 보세요. 그 불공정, 폭리행위로 인해서 무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이 우리가 폭리행위의 무효인 경우에도, 그런 무효인 경우에도 전환이 됩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무효가 원래는 그 절대적 무효가 있고요. 절대적 무효가 있고 상대적 무효가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가 민법상 이제 108조는요. 자, 통정을 한 의사표시는 자, A와 B 사이에, 그죠? 서로 설정, 자, 2억 원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근데 짜고 했어.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은 무효입니다. 그죠? 무효죠? 무효지만 제3자한테, 선의 제3자한테는 유효야.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러한 무효는요, 상대적 무효입니다. 그죠? 내부적으로는 무효고, 제3자한테는 유효가 돼.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그 103조나 104조는요, 이거는요, 선량한 사회 질서에 위반돼. 그죠? 예컨대 처벌들은 계약을 해. 처벌들은 계약은 무효야. 그죠? 이거 무효입니다. 요즘에 나왔던 형사소송에서 뭐죠? 성공보수를 주기로 했어. 이것도 무효라고 그랬어. 빨리 와. 그죠?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본인도 무효고 누구한테나 다 선의된 관계없이 무조건 이건 절대적 무효예요. 그죠? 그런데 104조도 103조의 하나로 봐요.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도 이것도 원래는 이렇게 무효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무효행위에 추인이 되느냐? 이거는 추인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안 돼. 추인이 안 돼.
나는 첩관계를 인정해. 첩이에 난 첩 좋아해. 그거 안 된다 이거야. 이건 추인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무효행위의 전환이 되느냐? 이것도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요건 되지만, 여기 있는 거, 이거는 무효행위 전환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했어요. 폭력행위를. 이러한 행위를 K1에서 K2로 전환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때 나와서.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세요. 6번에 별칙을 보세요. 자,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합니다. 근데 그 재건축 사업 부지에 토지가 있는데 그 땅에 대해서 그 조합과 땅 주인이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알박기야. 평당 보통 고기는 1,000만 원인데 얘는 8,000만 원 계약했어. 그죠? 그러니까 평수는 얼마 안 돼. 보세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 져야 되는데 딱 한 명, 요 A1이 남았는데 이 사람이 이건 철거를 해야 돼. 근데 이거 딱 3평. 근데 보통은 1,000만 원인데 얘는 9천만 원 준대. 2억 7천만 원 줘야지 계약을 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알박기는 요즘에 처벌합니다. 근데 야, 좋아, 해. 그죠? 어차피 사업청자가 이걸 해야지. 그럼 이거 나도 해. 그죠? 그래서 계약을 했어. 왜?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한 다음에 뭐죠? 이건 나중에 폭력이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싶어.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그 매매 대금이 과다하면은 그건 불공정 행위로서 무효지만 그것을 무효 행위의 전환에 따라서 그 매매 대금을 적정하게 감액. 예컨대 평당 3천만 원을 2천만 원으로 감액을 했다면 그것도 유효하다. 이미 감액하고자 하는데 또 그 계약이 또 없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판례는 불공정한 법리에 뭐 예컨대 20배 이상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다운만 시킨다면 유효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그 2012년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임금 지급에 가름해서 원래 임금은 돈으로 줘야 됩니다. 돈으로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A가 월급을 갖다가 월급을 6개월치 받았습니다. 안 받은 금액이 2천만 원이야. 너무 많아. 그래서 회사가 사장이 그래요. 야, 원래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돈으로 줘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야, 우리 여기 K라는 납품을 했는데 납품에서 나오는 이 채권 줄게. 그죠? 채권을 줄게라는 계약도 되느냐 그러지? 되죠. 그거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그 제3자에게 둘 채권을 근로자에게 약정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안 됩니다. 원래 임금은 돈으로 줘야 돼. 근데 실질은 이게 많겠죠? 많겠죠. 어차피 없는 돈 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보세요. 그때 그 계약은 무효인데 뭐죠? 이 무효를 전할 수 있냐 그게죠? 그래서 보세요. 무효다. 넘어가서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왜냐하면 그건 근기법 43조 1항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 가름해서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는 계약 자체가 전부 무효다 이겁니다. 다만 쌍방에 이런 무효인을 알았다면 임금에 가름한 것이 아니고 지급을 위하여 양도를 한 걸로 봤다면 그것은 지급을 위해서 한 걸로 보겠다 겁니다. 그죠? 따라서 거기 갑이 을 주계사의 그 퇴사를 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해서 가름해서 을 회사 제3자의 채권을 받기로 했다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이제 문장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가름해서라는 것이 있고요. 가름해서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해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지금 뭐냐면, 자, A가 지금 근로자입니다. 그죠? 이건 회사야. 근데 여기서 예컨대 어떤 구청에서 이건 돈이 나와. 그래서 여기 나올 돈, 이 채권을, 자, 이 채권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근로자한테 요 물품 대금 채권 2천만 원에 대해서 이 채권을 얘한테 양도해요. 자, 양도가 이 근로자에게 줄 돈에 가름해서 양도했어요. 그러면요, 얘는 이 돈을 안 주면 돼, 이제 앞으로. 안 줘도 그냥 이거 대신에 대물 변제 같아. 즉 그냥 그걸 준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안 줘도 돼요. 만약에 이 회사가 망했어, 난 안 주는 거야. 그죠? 안 주는 거죠. 근데 위에서는 이게 뭐냐? 위에서는 이게 만약에 여기는 K 회사, 여기 보세요. 이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 다시 또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은 무효죠. 이 계약은 무효지만 그거를 그냥 이 돈을 그냥 하자면 요 채권의 양도 계약에 가름해서 받다면 무효지만 이것을 나중에 이 회사가 망하면 또 주겠다는 그런 식으로 위에서 양도했다. 그렇다면은 그건 유효로 보자. 어차피 얘도 동의했는데 그 계약을 꽝 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받아가면 돼야 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얘한테 먼저 양도가 있죠. 그럼 보세요. 만약에 보세요. 이게 무효라면 만약에 B가 다시 또 여기 C한테 양도했어. 그러면 기껏 얘는 이 양도 계약을 유효로 해야만이 받는데 이게 무효라면요. 이 뒤에 후순위 양도자가 받을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가름해서라고 보지 말고 위에서 양도했다. 즉 가름해서로 봤다면 무효이지만 위에서 봤다면 그것은 전환이니까 가름해서라는 계약을 위에서로 보자. 판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판례 내용 알아야죠. 그러니까 물론 시험 문제는 뭐 가름 위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 그 갑이 보세요. 우리가 저 끝에 가름해서 동그라미 치시고, 자, 언더라인 화살표 친 거 보시죠? 양도에 합의했다면 그것은 무효인데 그 제가 봤죠? 그 언더라인에 그 전환에 따라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해서 보는 경우에는 그죠? 결국에는 같은 미수금, 수령, 임금, 퇴직금에 대해서 아직 변제받지 못한 지급을 을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그죠? 따라서 이 채권양도 합의가 유효하다고 단정한 나머지 그 그죠? 그 임금 퇴직금 청구권이 이거죠? 이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하는 원심은 잘못된 거다. 그죠? 또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할 수 있다. 자, 이쪽은 이제 사실 문제가 좀 민총 후반부는 좀 이렇게 약간 판례들이 나오고요. 문장이 좀 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취소 보겠습니다. 자, 취소는 이제 우리가 아까 무효는 일단 성립 당시에 계약이 무효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취소는 일단 계약은 성립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성립과 동시에 무효가 된 걸 말하고요. 취소는 성립을 했어요. 그런데 효력이 나중에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러면 취소는 무효는 계속 무효예요. 물론 추인할 수 있어.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해요. 그죠? 그래서 취소 권리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있는 사람이 취소할 때 취소가 되면 그때부터 무효야. 그죠?
따라서 이것은 성립 계속 유효로 있다가 취소권을 행사해야만이 유효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취소는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된 행위 효력을 행위자가 취소를 하는 순간에 행위 시부터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그런 취소권자의 의사표시고 거기에 대한 조문이 140조, 41조, 42조에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하기까지는 그 범죄행위는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취소권자가 자기의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죠? 취소를 안 할 수도 있어. 이 취소를 안 하는 것을 취소의 포기인데 이 취소권에 대한 이것도 뭐죠? 포기다.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취소권에 대해서 추인이다. 추인이다. 그리고 또 그 취소권에 또 이 취소권은 보통 3년입니다. 3년인데 보통 그 행사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취소를 안 하면요 소멸이 돼서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그 104조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배웠었죠. 제한능력, 분능력을 이유로 우리가 취소, 또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위해서 취소죠. 그런 취소의 통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법률행위에 따라서 그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취소가 되면은 자 일단 취소하면요 그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을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의사 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가 될 때도 유추해서 받은 이익만큼은 돌려준다는 얘기죠. 자, 취소와 해제. 자, 그러면 취소와 해제는 뭐냐? 자, 취소는 범죄행위 성립 당시에 발생을 하는 것이고, 해제는 성립했다가 나중에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 취소는 우리가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이 되는데 우리가 해제는 계약 쓸 때만 어떤 계약 관계일 때만 해제가 문제되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또 우리가 연대채무, 그러니까 연대채무를 배우는데 나중에 그 연대채무 A, B 간에 연대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대채무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무효가 취소가 되면요, 그 무효 취소는 다른 연대채무자에서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사람별로 미친다는 얘기가 되시겠죠? 두 번째, 우리가 법령의 취소를 전제로 해서 한 소송에 대해서 이행 청구나 이행 거절은 당연히 취소의 의사표시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얘기죠. 자, A와 B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죠? 우리가 취소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죠? 그런데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고, 또 성년 후견인들이죠. 성년 피후견인들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뭐죠? 착오로 인한 취소도 할 수 있고, 사기 당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강박으로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거 다 배웠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취소는 만약에 원래 취소는 보통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내용 증명을 써가지고 난 이런 걸 당했기 때문에 취소하겠다라고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예 B가 A한테 사기죠, 사기. 이 계약에 대해서 사기를 이유로 B가 A한테 얘가 원고가 되고 피고가 돼서 소장을 내. 그래서 그 소장에다가 뭐죠? 피고 A는 B에게 금 2억 원을 배상하라. 그러니까 실상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난 이런 이유로 사기당해가지고 써 있어. 그러면 이 손해배상 청구 속에는 계약의 취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꼭 우리가 말로 이렇게 취소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손배 청구한다는 것은 당연히 취소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4번에 어떤 소장 소송상 이행 청구나 그에 대한 거절은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소장 낼 때 합니다. 그래서 보통 법무사 같은 경우는 쓸 때 아예 이 소장과 동시에 취소를 합니다. 라고 써요. 쓸 때 아예. 그 다음에 이제 취소권은 그 채권자 대여할 수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2번인데, 자, 취소를 하게 되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A와 B 간에 어떤 사기를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럼 B가 얘한테 그때 계약금으로 500만 원 줬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취소했어요. 이때 계약을 하고요. 이때 계약을 하고 성립. 이때 할 건데 이게 4월 5일 날 했고요. 지금 7월 31일이에요. 취소해. 자,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죠? 무효니까, 자, 처음부터 무효니까 이 A가 가지고 있던 500만 원을 돌려줘야 되죠. 처음부터 원상회복이니까. 그래서 무효가 되면요, 처음에 성립 당시 돌아가서 A가 받은 건 돌려주고요. 줄 게 있으면 안 주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자, 취소가 됐을 때는, 그 무효가 된다. 보세요. 우리가, 부당이득인데, 이 취소의 경우 부당이득을 어떻게 반환받느냐 그 문제예요. 보세요. 자, 79페이지. 우리가 선의의 수익자는 전조라는 이익을 반환하고 악의 수익자는 우리가 받은 이익에 대해서 이자를 붙이는 것이 부당이득의 원리예요. 그런데 해제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이익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서 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부당이득이라는 거 하고, 이건 주로 이제 뭐냐면요. 보세요. 주로 취소가 돼서 또는 무효가 되면요.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선의로 취득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선의자는요. 물론 받은 것을 반환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둘 간의 계약인데 내가 뭐로 받았어. 그러면 이게 무효래, 취소래. 그럼 나는 그냥 받은 걸 돌려주면 되는데 내가 예컨대 이만큼 받았는데 이만큼은 썼어. 그러면요. 이 부분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몰랐으니까. 그죠? 따라서 이 자기가 받은 걸 주는 게 아니고 현조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1,000만 원 받았는데 썼어. 그러면 빼고 900만 원만 주면 된다 이거야. 항상 뭐죠? 선의자는 현존에 대한 것만 주면 돼요. 우리가 실종 송고할 때도 그랬었죠? 쓰면 안 주는 거야. 남은 것만 주는 거야. 몰랐으니까. 그죠? 네. 그런데 보세요. 물론 알았다. 그때는 이제 알았을 때는 이자 붙여줘야죠. 전부 다 해다가 그 손해까지 부양하고 이자까지 줘야지. 이건 악의자니까. 그러면 이건 취소와 무효 얘기고요. 부당이득은 우리가 매매 계약은요 워낙 많으니까 별도의 조문이 있는 거야. 각종 계약을 하다 깨졌어. 자,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다가 깨졌어요. 해제. 이거 달라. 이거는 일단 계약의 유효가 딱 그때 깨졌어. 그러면 해제하면 자, A, B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때 계약금 뭐 1,000만 원, 중도금 4천만 원이야. 그러면 아까 이게 무효 취소라면요. 그냥 보통은 이제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돈이.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A는 얘한테 돌려주면 돼요. 5천만 원을. 이게 무효 취소라면 그냥 5천만 원 남은 거 있는 대로 돌려주면 돼요. 그런데 해제는요. 해제는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이자를 줘야 돼. 그죠? 보세요. 거기 해제는 매도인이 이미 그 매매 대금 받은 날, 즉 계약금 받은 날, 중도금 받은 날부터 연리 5% 이자를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이득에 대해서 부당이득에서 반환해야 되는 범위하고 계약 해제에 대한 반환 범위가 다르구나.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왜 다르냐? 그건 규정상 다른데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우리가 박스 몇 개 보고 이제 했습니다. 자, 취소권이 좀 어렵습니다. 이쪽은. 때문에 이때 취소할 수 있는 사람 배웠죠? 그러니까 제한능력자, 차고 상기, 강한 바가 의사 표시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대리인도 할 수 있고요. 또 승인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추인할 수 있는 사람도 그죠? 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요. 다만 임의 대리인은 수권을 받아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더라도 취소하는 사람은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취소는 취소의 상대방은 상대방이 확정됐을 때 하는 거다. 따라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합니다. 지금 이거죠. 예컨대 만약에 A, B 간의 계약에 대해서 K라는 사람이 제3자 사기로 당했어. 근데 제3자가 사기를 해서 한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얘가 이제 취소합니다. 그러면 취소는 K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A한테 하는 거예요. 계약자끼리. 상대방이. 그래서 거기 상대방에 대한 사표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취소권은요. 취소는 보통 3년 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왜냐면 취소를 뭐 무한정 10년 있다 할 수 있다.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취소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뒤에 배웁니다. 일단 취소하면요, 효과. 일단 취소가 하면 처음부터 무효행으로 보는데 중요한 것은 제한운전자일 때, 그때는 우리가 받은 이익이 현저하는 것만 받아낼 수 있어요. 그죠? 예컨대, 자, A 간에 B 간의 계약입니다. 근데 이게 화장품이야. 그죠? 그럼 B가 15세의 여자아이였어요. 부모가 화장품을 사왔길래 부모가 이 화장품 웨퍼넌한테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러면 취소가 되면요 화장품을 돌려줘야 돼. 그러면요 근데 쓴 거 안 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보시면 거기죠? 따라서 우리가 얘는 현존한 것만 주면 돼요. 그죠? 남은 거. 그래서 거기에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만큼만 주고요. 없으면 안 주면 돼. 자,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141조 단서입니다. 단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141조 단서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는 의사 문헌요자에도 유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의사 문헌요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제3자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때 대출받은 이익은 제3자에 대한 대금이라든지 부당이득으로서 현존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무효인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대출금 반환을 구할 수는 없지만 그 현존 이익에 대한 양도를 구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A가 은행이고 대출기관이고 B가 캐피탈이다. 근데 얘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정신. 근데 요즘에 치매도 그렇죠. 정신이 보통 그런 분 많습니다. 의사문율자야. 그래서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정신이 잠깐 돌아왔을 듯 할 때 이 저당권 설정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돈은 또 당연히 얘가 안 쓰고 얘가 안 쓰고 K가 쓰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들이 돈 쓴 거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의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나도 있고 그 누나가 들어가지고 난리 친 거지. 야 이거 무효다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효가 돼. 저 취소권을 행사해서 무효가 돼.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얘한테 돈 달라고 그랬죠. 근데 현존액이 없죠? 없지만 이 돈을 얘한테 줬죠? 줬으니까 이 B가 얘한테 받을 이 돈을 얘한테 양도하면 되죠. 이렇게. 양도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양도하라. 따라서 보세요. 자, 두 번째. 자, 갑을 사이의 그 결소금 배당에 대해서, 액수를 확정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합의가 아니고 강박에 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을이 착오를 이유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 언더라인에 갑일 쌍방이 모두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자 합의에 대해서 취소라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만 가지고 합의가 취소돼서 효력이 그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실까요? 기출문제 아까 두 개 보겠습니다. 2014년도 문제였었죠. 문제 보시면 법률행위에 대해서 그 제한은자를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현존이익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것은 아까 의사 능력이 흠결된 경우에도 그래서 무효인 경우에도 유추할 수 있다. 판례라고 했었죠. 두 번째, 무능력자가 취득한 이익이 만약에 금전이 아니라면 그건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환가되는 대체물이라도 현존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존하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가 여기 아까 화장품 같은 경우 화장품에 대해서 현존하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얘 딸내미 여기 B가 책임이 있겠죠. 대신에 그래서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따라서 현존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임은 그 대신에 의사 그죠? 능력자한테 진다. 능력자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좀 다음 시간에 보서 아마 다음 시간에 추인하고 소멸시효 들어가죠. 예,